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김래성 작가님의 마인 작품입니다. 미스터리한 관계의 본질과 숨겨진 계획들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눈몽의 눈물, 유불란의 확신,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눈몽은 잠자코 잠깐 동안 유불란을 비둘기처럼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정색을 하였다. 탐정 독본 재산과쯤에 이런 과목이 한 대목 있어도 무방하지요. 즉 탐정은 절대로 사건 중의 인물과 연애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유불란은 앞에 놓인 아이스 커피를 한숨에 쭉 하고 들이켰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고 물으려는 은몽의 말을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킴으로써 무시하고 들창 곁으로 걸어가서 캄캄한 바깥을 내다보았다. 광화문 내거리는 그리 화려하지는 못했으나 이 무더운 밤, 이 답답한 방 안에 은몽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것보다는 무척 시원해 보였다. 야간 비행이 있나 보다. 프로펠러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온다. 은몽도 자리를 떠나 유불란 곁으로 걸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후 하고 유불란은 한숨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저 프로펠러가 그립다. 로빈슨 크루소는 연애를 하였던가? 그리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묵묵히 서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은몽은 비행기를 타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로 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하고 역시 긴 한숨을 지었다. 누가요? 유 선생 말씀이에요. 혼자서요. 아니, 누구하고 말입니까? 유 선생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과 오상옥 변호사가 들으면 유 선생, 은몽은 돌연 그렇게 부르면서 유불란의 품 안에 얼굴을 파묻었다. 저를 데리고 먼 곳으로 정열의 불덩어리처럼 돌변한 은몽이었다. 남양도 좋고 북양도 좋고 먼 데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유불란이었다. 오상옥은 오 변호사는 제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혼을 하신다면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못 쓴답니다. 지금 유 선생이 저를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그이와 약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이라도 저를 어디로든지 데리고 가세요. 은몽은 울면서 유불란의 팔을 미친 듯이 잡아 흔드는 것이다. 그러나 돌부처처럼 서 있는 유불란이었다. 먼 곳으로, 혜월이가 따라오지 못할 먼 곳으로. 그러면 은몽 씨는 혜월이가 무서워서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유 선생은 그때 유불란은 은몽의 어깨를 슬그머니 떠밀며 은몽 씨 하고 가장 엄숙한 목소리로 불렀다. 아까도 말했지만 혜월은 은몽 씨를 절대로 해하지 않으니까. 그 때문이라면 남양도 필요 없고 북극도 소용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수일씨. 은몽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었다. 수일씨, 은몽을 버리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은몽은 테이블 위에 쓰러져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유불란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얼마 동안 멍하니 은몽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마침내 은몽의 들먹거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은몽 씨 사랑도 물론 귀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가로이 러브씬을 연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은몽 씨, 울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오. 이제부터 살림비 혜월이가 절대로 은몽 씨를 해치지 않는다는 중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그러나 은몽은 애달프게 흐느껴 울 뿐, 통 얼굴을 들지 않는다. 자, 은몽 씨, 제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오. 하고 유불란은 테이블 위에 엎드린 은몽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시가렛 케이스에서 담배를 한 고치 꺼내 붙여 물었다.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키고 그것을 다시 후 하고 기운차게 내뱉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해월. 그렇습니다. 해월은 너무도 잔인한 복수귀입니다. 그런데 은몽씨. 하고 또 한 번 은몽을 불렀다. 그때야 비로소 은몽은 눈물 어린 얼굴을 가만히 들었다. 은몽씨도 언젠가 그런 말을 하셨지만 해월은 실로 나 같은 자의 적이 아니지요. 해월은 나보다도 곱절이나 영리한 인간입니다. 해월은 내가 생각할 바를 미리 생각했고 내가 취할 행동을 미리부터 짐작하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 선생은 해월이가 어디 있는지 그곳을 알고 계셔요. 깨우게 타오르던 은몽의 눈동자가 이번에는 그 어떤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빛나기 시작하였다. 아니, 이것은 공상을 즐겨하는 나의 하나의 빛나는 공상. 너무도 무서운 공상일 따름이지요. 나의 이 무서운 공상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들어맞을는지 그것은 물론 단언할 바는 못 되지만 하여튼 하고 점점 해월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은몽을 기뻐하며 하여튼 우리는 다시 한번 사건 전체를 천천히 재음미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사건의 주인공인 은몽 씨의 의견도 들을 겸 그리고 유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두벅두벅 한 발자국 힘을 주어가면서 걷기 시작하였다. 자, 은몽 씨.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건이 돌발한 맨 처음 장면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장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은몽 씨의 생일날 밤. 그것은 틀림없이 지난 4월 보름날 밤이었지요. 그날 밤 배경호 씨는 약혼자인 은몽 씨의 탄생을 호화롭게 기념하려고 조선에서는 처음 보는 가장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은몽은 묵묵히 앉았을 뿐. 은몽 씨. 나는 이제부터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은몽 씨와 함께 좀 자세히 연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나의 말에 그릇됨이 있거든 염려 마시고 정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날 밤 내가 그런 가명과 가장으로 나타난 데 대한 이유는 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인 오상혁 변호사의 물샐 틈 없이 치밀한 논리로 말미암아 충분히 설명되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단히 이야기해 둘 것은 그때 내가 공작부인 주은몽의 애인이었던 청년화가 김수일이 최후의 다짐을 다지고자 가장무도회를 기화로 삼고 화가 이선배라는 이름으로 은몽씨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유불나는 그리고 어쩐지 몹시 창백해 보이는 은몽의 얼굴을 일순간 쏘아보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나는 안내인을 따라 홀에 들어서서 이 구석 저 구석 은몽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쩐 셈인지 무도회의 주인공인 은몽씨의 그림자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편 파초나무 밑 소파에 걸터앉아 혼자 차를 마시고 있던 남수군에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은몽씨는 한 차례 춤을 추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은몽씨가 다시 홀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남수군과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수군은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속삭였지요. 무슨 이야기예요? 은몽은 시선을 들었다. 가장무도회에 참석한 인물들을 대개는 다 알아보겠지만 그중 두 사람만큼은 도무지 그 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는 두말할 것 없이 이선배로 가장한 저였고 또 하나는 저 유화역자.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 탐정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그렇습니다. 저편 밴드 바로 옆에 서서 사람들의 춤추는 양을 희죽희죽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던 그 도화역자. 타오르는 듯한 주홍색 도화복에 역시 주홍색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흰덕 같은 얼굴에는 간판처럼 색칠을 하고 그 인물이 대체 누군지 알아보는 이는 하나도 없었지요. 해월. 하고 은몽은 몸을 웅크렸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 잔인무도한 복수귀 해월이었던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도화역자는 저와 남수군이 서 있는 이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복도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 조금 지나서야 홀에 나타난 은몽씨가 물론 그 도화역자를 보지 못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인물을 홀 안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때 은몽씨와 초면에 인사를 나눈 후 은몽씨를 발코니로 데리고 나가서 친우수일 군을 위하여 배경호 씨와의 결혼을 중지하기를 여러 번 권했습니다마는 마이동풍. 윤몽씨는 전혀 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때 삼청동 댁에서 온 배경호 씨와 정난 씨를 맞이하러 다시 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이 수일 씨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저는 하고 은몽은 머리를 도숙였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해월의 이야기를 해월이가 은몽씨를 절대로 해치지 않으리라는 이야기를 은몽씨에게 들려드리려는 사람이니까. 그때 배경호 씨와 춤을 몇 차례 추고 난 은몽씨는 화장을 고치겠다는 말을 남겨놓고 배경호 씨의 곁을 떠나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로부터 은몽씨의 찢어지는 듯한 부르짖음이 들려온 것은 은몽씨가 안으로 들어간 지 약 5분 후 그때 누구보다도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저였지요. 삼명경 앞에 쓰러진 은몽씨의 어깨에 박힌 날카로운 단검. 은몽씨는 그때 방싯하게 열린 들창 밖을 가리키면서 도화역자, 도화역자 하고 외쳤습니다. 남수군이 곧 들창을 넘어 정원으로 뛰어나갔지요. 그러나 아무리 정원을 뒤져보아도 도화역자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길이나 되는 콘크리트 담장을 너물리는 만무하고 또 그 즈음 가장 무도회를 감시하던 순경 한 사람이 정문 앞을 순찰하고 있었으니만큼 도화역자가 정문으로 나갔다면 순경이 보지 못했을 리는 만무한 일이지요. 그러면 해월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데도 가지 못했을 것은 매일 아침 해를 보듯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고 재차 질문하는 은몽의 말을 무시하고 유탐정은 그냥 계속하였다. 해월은 정령코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삼명경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섰던 은몽씨의 왼편 어깨를 그놈은 은몽씨의 바로 등 뒤에서 찔렀던 때문이지요. 이것은 그때 은몽씨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해월은 왼손 잡니? 은몽은 자기 입으로 한번 그렇게 되풀이 해보았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은몽씨가 받은 어깨의 상처는 예상외로 경상이었습니다. 해월이가 만일 은몽씨를 정말 죽이고자 하였다면 사나이인 그가 그렇게 가벼운 상처만을 남겨놓고 도망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고함을 쳤으니까요. 아무리 은몽씨가 고함을 쳤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취해온 살림귀 해월의 대담무쌍한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홀에서 화장실까지 뛰어오는 동안이면 은몽씨 하나를 죽일 만한 시간은 넉넉하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그놈은 단지 나를 놀라게 할 셈으로 놀라게 할 셈이라고요? 그렇지요.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보다도 좀 더 의미 깊은, 좀 더 무서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무서운 의미. 은몽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렇습니다. 복수귀 해월이가 은몽씨에게 그렇게 예상외로 경상을 준 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하는 유 탐정의 말은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맵다. 깊은 의미라니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자에 앉은 은몽의 시선과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유불란의 시선이 방 한복판에서 무섭게 부딪혔다. 유탐정은 들창 옆에 우뚝 서서 은몽의 어쩐지 몹시도 창백한 얼굴을 글자 그대로 뚫어질 듯이 쏘아보면서 깊은 의미, 그것은 해월이가 은몽씨를 해하겠다는 것을 표면 이유로 실은 배경호 씨 일가에 복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찌른 그 도화역자, 즉 해월은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하고 은몽은 놀랐다. 우리들과 같이 있다니요. 우리들과 같이 있었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통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해월은 항상 우리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예요? 그가 대체 누구란 말씀이에요? 은몽은 호기심에 찬 두 눈을 반짝이며 불현듯 상반신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누구예요? 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과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라면 오 변호사.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 정남과 문학수 씨와 그리고 유 선생 이외에는 이렇다 할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물론 해월이가 아니고 그리고 문학수 씨와 정난이도 물론 해월이가 아닐 테고 누구예요? 대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은몽 씨가 잘 아시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은몽은 앵무새처럼 반문하면서 상대방의 그 어떤 위대한 마술에 휘말린 사람같이 말동말동 유 탐정을 바라다 보았다. 그러나 유불나는 말머리를 돌려 그리고 그 다음 해월은 정난 씨에게 협박장을 보내어 은몽 씨와 배경호 씨의 결혼식을 저 쇼팽의 장송곡으로 축하하라고 명령했을 때 정난 씨는 마리아를 대신 피아니스트로 세웠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해월의 저릿저릿한 협박장을 두려워하여 명령대로 장송행진곡을 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은몽 씨도 아시다시피 그때 결혼식장에서는 실로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은몽 씨에게는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때 은몽 씨는 한 구석에서 무심중에 해월을 발견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임경부가 사복한 부하들로 하여금 식장의 앞뒷문을 마치 밀폐한 모양으로 꼭 봉해버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은몽 씨도 아시다시피 후라는 이 잡듯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엄밀히 취조를 해보았으나 복수귀 해월은 귀신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실로 이상야릇한 사실을 은몽 씨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그것을 제가 알아낼 수 있다면 이처럼 해월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얼굴이었다. 자, 은몽 씨. 하고 그는 한 걸음 은몽의 앞으로 다가섰다. 여기서 우리는 해월의 입장에서 그가 만일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이러한 때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는 하늘로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며 땅으로 꺼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몽 씨의 눈을 속일 만큼 그렇게 훌륭한 변장을 그렇게 긴급한 시간에 그리도 신속히 했을 리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해월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 그가 대체 누구예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그는 항상 우리들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은몽 씨가 너무도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면서 은몽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서 유불란의 팔목을 잡아 흔들었다. 무서워요. 어서 가르쳐 주세요. 왜 그리 잠자코만 있어요? 정말 알고 싶습니까? 하는 유 탐정의 얼굴에는 증오의 빛이 알알이 떠돌았다.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알려드리지요. 은몽 씨가 계신 곳에는 반드시 같이 있던 인물,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그것은 은몽 씨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몽은 흑 하고 숨을 들이키며 하고 외치면서 잡았던 유 탐정의 팔목을 탁 놓았다. 그리고는 얼빠진 사람 모양 멍하니 유불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더니 유 선생은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의자에 간신히 몸을 의지하였다. 유 선생은 그런 말씀을 농담으로 그러나 유불란은 거기 대해서 곧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 악몽 속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간하려는 듯 멍한 표정을 가진 은몽을 언제까지나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는 전차의 궤도 소리가 우욱 하고 들려온다. 그것은 정말 조그만 과장도 없는 실로 납떡이처럼 무거운 침묵이었다. 은몽 씨, 이윽고 유 탐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농담치고는 내 얼굴의 표정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하는 엄숙한 말에 은몽은 비로소 그것이 하나의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안 모양이었다. 그래요. 유 선생의 얼굴은 무섭게 긴장되었어요. 그러나 유 선생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신가 봐요. 은몽 씨,
그래도 은몽 씨는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알아요. 잘 알겠어요. 유 선생의 말씀은 정신병자. 그때 유 탐정은 하하 하고 한번 웃고 나서 은몽 씨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나의 말을 하나의 농담,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정신병자의 이야기로 돌려보내고 싶을 테지요. 그러나 은몽 씨, 이제부터 내가 하나의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동시에 해월이가 은몽 씨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나의 결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은몽은 아무 말도 없다. 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통 알 수 없는 모양이다. 무엇보다 먼저 저 가장무도회 날밤. 유 탐정은 그리고 여러 젖힌 들창을 등지고 멀찍이 서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니, 가장무도회란 그 자체가 벌써 내 생각으로는 은몽의 그 어떤 원대한 계획 밑에서 개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무도회는 실로 은몽 씨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무대였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지각색의 가장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은몽 씨는 약혼자 배경우 씨에게 졸라서 우리 조선 사람의 생활 상태로서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가장무도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어서 말씀을 하시지요. 무도회 날 밤, 은몽 씨는 맨 처음에 홀에 나타나서 한 차례 춤을 추고는 도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공작부인 주은몽은 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는 불이 나게 입었던 드레스를 벗어버리고 미리부터 장만하여 두었던 주홍색 도화복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역시 주홍색 수건으로 머리를 감추고 얼굴에는 흰덕 같은 분칠을 하고 그 위에다 또 가지각색의 색채로 간판처럼 칠을 하여 놓았으니 설마 그것이 공작부인 주은몽이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으리요. 그는 다시 홀에 나타나서 도화역자의 존재를 사람에게 깊이 인박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빠져나가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그는 빠른 솜씨로 도화복을 벗고 얼굴을 씻고 다시 그날 밤의 주인공 공작부인으로 화장을 하고 홀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홀에 나타난 그는 약혼자 배경우 씨와 춤을 몇 차례 춘 다음에 화장을 고치겠다는 구실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서 대담하게도 그리고 영리하게도 자기 자신의 어깨에다 단도를 찌르고 삼명경 앞에 쓰러져서 고함을 쳤습니다. 유 탐정은 그리고 어떠냐는 얼굴로 은몽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 손으로 나 자신의 어깨를 찔렀다고요? 이 손으로요. 하고 은몽은 자기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그렇습니다. 은몽 씨의 바로 그 손이 그 바른 손으로 은몽 씨 자신의 왼편 어깨를 찔렀던 것입니다. 이 손이 말씀이지요. 분명히 이 손이 나 자신의 어깨를 찔렀단 말씀이죠. 은몽은 그러면서 자기의 바른 손바닥을 들어서 유 탐정에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 바른 손이 찔렀을 것입니다. 삼명경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던 은몽 씨의 등 뒤에 도화육자가 쑥 나타나서 찔렀다고 은몽 씨가 말하였을 때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범인은 틀림없이 왼손잡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실은 왼손잡이가 아니고 은몽 씨 자신이 범인이었던 때문에 생긴 착각이었지요. 그리고 제가 들창 밖을 가리키면서 도화육자가 그리로 도망갔다고 말했다단 말씀이죠. 물론 해월은 실로 영리하고도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상행위로서 해월이라는 복수귀, 해월이라는 가공인물의 존재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뚜렷이 못 박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 선생의 너무나 지나친 공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영리하고 대담한 범인이라 해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손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그저 망연자약한 태도로 유불란의 큰 어무나 무서운 상상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은몽의 얼굴에는 어느새 반항의 빛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영리한 범인이라면 그만한 것쯤 못할 리 없지요. 더구나 그것이 생명에는 조금도 관계없는 경상인 것이라면 이러한 예는 반다인의 어떤 소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날 밤 은몽 씨가 나를
아니 이 선배로 변장한 김수일을 김수일이라고 간파하지 못한 은몽씨의 이상한 행동에 수수께끼도 자연히 풀릴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이라고요? 어째서요? 은몽이 바싹 달려든다. 아무리 변장을 잘했기로 자기의 애인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을 단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가 김수일 씨란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숨기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영호 씨 일가를 멸망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공작 부인은 그것이 자기의 애인 김수일인 줄을 빤히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백영호 씨와의 결혼 의사를 한층 더 강조하였습니다. 아니, 윤몽 씨는 이 선배의 정체가 김수일이란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수일이가 즉 탐정 유불란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 하고 은몽은 한 번 더 놀라며 그럼 김수일 씨와 교제를 하면서도 그것이 유불란 씨인 줄을 알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의 건방진 추측일런지 모르나 은몽 씨가 개인 전람회에서 처음으로 저와 인사를 나누었을 때부터 은몽 씨는 제가 탐정 유불란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아니, 좀 더 건방진 추측을 한다면 제가 탐정이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은봉 씨는 저와 교제를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요? 긴장할 대로 긴장한 은몽의 얼굴이었다. 은몽 씨, 한 번만 더 건방진 상상을 용서하시오. 은몽 씨의 그 원대한 계획을 방해할 사람, 해월의 그 저릿저릿한 범죄 설계도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는 적이 즉 유불란 탐정이기 때문입니다. 유 탐정의 이야기는 점점 열을 띠기 시작한다. 처음부터 은몽 씨는 계획적으로 저와 교제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고 김수일은 아니 유불란 탐정은 공작부인 주은몽에게 마치 소년과 같은 순정과 정열을 바쳤지요. 너무하세요. 그와 같은 그릇된 공상을 근거로 은몽은 그 어떤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테이블에 쓰러졌다. 공작부인 주은몽은 본래부터 유부는 아닙니다. 단지 자기의 계획을 위하여 유부 노릇을 하였을 따름이지요. 너무하세요. 당신은 너무해요. 자기의 부질없는 공상만을 내세우고 저의 고독한 마음, 의지할 곳 없는 입장은 조금도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어떠한 근거가 있길래 저를 가리켜 해월이라고 그러면서 은몽은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해월이 은몽 씨 자신이다라는 유불란 탐정의 무자비한 추론 앞에서 은몽 씨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격정적인 눈물과 절규를 쏟아냈는데요. 과연 이것은 유불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